안녕하세요. 8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는 RC다담입니다. K110도 잘 도착했고요. 저번 시간에 매뉴얼도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처음으로 K110을 날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드론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조정기의 토글 키를 어떻게 놓고 날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기를 이렇게 먼저 해놓고 날려보겠습니다. 맨 처음 오른쪽 앞쪽에 있는 요 토글 키요. 네, 기억하시죠? 스로틀 홀드 키 밀어서 내리지 않으면 헬기의 모터가 돌지 않으니까 연습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홀드 키를 밀어서 내려주고요. 두 번째, 스로틀 홀드 키 뒤쪽에 있는 DR 듀얼레이터, 요건 아직은 앞으로 밀어놓고 건드리지 마시고요. 세 번째, 왼쪽 앞쪽에 있는 플라이트 모드 키, 이것도 내려진 상태로 두는데요. 요 키를 올리면 스로틀 키를 내려도 헬기의 로터가 도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아직은 내려두고요. 마지막으로 뒤편의 자이로 키, 밀어두면 육지 자동 수평 유지 기능을 켜놓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동 수평 유지 기능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려운 것 같죠? 꼭 뜻을 아셔야겠다면 3축 자이로 센서에 3축 가속도 센서까지 보태어져서 센서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X, Y, Z축에 대한 벡터로 그만할까요? 그냥 육지로 해두면 드론처럼 날릴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날리기 쉽냐고요? 그럼요. 헬기에 비한다면 장난이죠. 농담이고요. 드론이 왜 날리기 쉽냐면 아무리 장난감 드론이라도 자동 수평 유지는 기본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장난감 드론이 있네요. 요 드론을 날리면서 왼쪽으로 가라고 조정기에 에일로론 키를 줬다가 키를 놓으면 드론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바로 수평을 유지하죠. 그런데 이게 자동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왼쪽으로 기울어진 드론에 반대쪽, 그러니까 오른쪽 에일로론 키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왼쪽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오른쪽 에일로론 키를 주긴 줬는데 조금 많이 주는 바람에 이젠 드론이 계속 오른쪽으로 날아가 버린다.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다시 오른쪽, 끝이었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RC가 있고요. 그게 바로 육지, 그러니까 자동 수평 유지 기능을 끈 K110입니다. 네, 죽어도 육지를 안 끄실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이란 것이요, 정말로 놀라워서 육지를 곧 끄고, 그러니까 3D로 날리시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불가능하지만 K110을 뒤집어서 날리게 되시기도 할 겁니다.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조정기의 스로틀 홀드 키를 제외한 모든 키들이 밀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조정기의 전원을 켜시고요. K110에 배터리를 넣어 주고요. 헬기를 평평한 곳에 놓은 다음 배터리를 연결해 주고요. K110에서 삐비빅 소리가 들리면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헬기를 이륙시킬 곳으로 옮겨주고요. 잘 날아줘야 할 텐데요. 자, 이제 스로틀 홀드 키를 밀어서 마지막 준비를 맞춰준 다음에 조정기의 스로틀 키를 서서히 올려주면 네, 헬기가 드디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있네요. 스로틀 키 얼른 내려주세요. 말씀드리지 않은 게 뭐냐면요, K110이 뜨고 나서 전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육지 자이로가 수평을 유지해 주지만 뜨고 내리는 스로틀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싼 드론은 자체 기압계나 비전 센서, 때론 적외선 센서까지 동원하면서 스로틀 키를 놓으면 높이를 그대로 유지해 주지만 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자, 우리가 맨 처음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은 토끼띠 뜨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스로틀에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헬기의 고도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와, 벌써 잘하시네요. 그렇게 공중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중에 가만히 떠 있을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호버링, 공중 정지입니다. 헬기에선 제일 먼저 연습하게 되는 단계죠. 한번 볼까요? 자, 이젠 숙제를 좀 내드려야겠는데요. 드론이나 비행기를 좀 날려보신 분들이라면 호버링 정도는 금세 잘하게 되실 텐데요. 하지만 호버링이 단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게 뭐냐면 오른쪽 호버링도 있고요. 왼쪽 호버링도 있고요. 심지어 정면 호버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연습하냐? 그건 드론이나 비행기와 달리 헬기는 앞으로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얼마나 엄청날 거냐고요? 차차 보여드리게 될 테고요. 지금은 육지, 그러니까 자동 수평 유지 기능을 켠 상태에서 후면 호버링, 우측면 호버링, 좌측면 호버링, 가장 어려운 정면 호버링까지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숙제고요. 숙제를 다 하신 분에 한해서 다음 시간에 3D 호버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K110의 첫 비행이었는데요.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의 RC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를 거니까 기준이 없겠네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연습량에 따라서 실력이 차이가 나게 될 거니까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토끼팀부터 시작해서 후면 호버링부터 정면 호버링까지 차근차근 열심히 해보겠다. 금세 되실 거고요. 저 역시 바로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RC 이야기의 RC 다담이었고요. K110의 육지 호버링, 역시나 오늘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건 좀 이상하던데 라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어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최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RC 다담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